안녕하세요. 저는 87살 정인호라고 합니다. 35년 동안 가정의학과 의사로 일하다가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매일 아침 산책하고 가족들과 여행도 즐기며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오늘 드릴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혹시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들이 사실 건강을 빠르게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70대 중반까지는 그저 식사 잘하고 약 잘 챙기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몸이 더 힘들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왜일까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평소에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는 안 좋은 습관들 때문이었죠.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60에서 80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건강을 망치는 공통된 습관 5가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습관들만 바로 잡아도 여러분도 저처럼 80, 90살이 되어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반대로 이대로 그냥 두면 병원을 들락거리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저 역시 수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이런 습관 하나 때문에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봤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간단한 방법들만 실천하셔도 내일부터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쉬운 방법들이니까 꼭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의사로서 경험한 건강을 무너뜨리는 5가지 습관에 대해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더 특별한 건강 팁 하나도 덤으로 알려드릴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혹시 하루에 얼마나 오래 앉아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탁에 앉고 식사 끝나면 소파에, 오후에도 TV나 책 보느라 또 앉아 있고 그러다 보면 하루의 대부분을 그냥 앉아서 보내게 되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서 쉬고 싶다 이런 생각 누구나 하시잖아요? 하지만 이게 바로 건강을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지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40%나 높다고 합니다. 놀랍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실이에요.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첫째로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심장이 더 많이 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 질환 위험이 커지고요. 둘째, 다리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해요.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다리 힘이 약해지면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넘어질 확률도 높아지는데 70대 이후 골절이라도 생기면 회복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혹시 식사하고 바로 소파에 앉으시는 분 계신가요? 그게 또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식후에는 혈당이 확 올라가는데 앉아만 있으면 이 혈당이 떨어지지 않고 높은 상태로 오래 유지돼요. 그러다 보면 당뇨가 없는 분들도 당뇨병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반면에 식사 후 가볍게라도 움직이면 혈당이 빨리 안정되고 소화도 잘 되고 몸도 덜 무거워요. 정말 신기하지만 우리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된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30분에서 1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물 한 잔 뜨러 가거나 화장실만 다녀와도 충분합니다. 둘째, 앉았다 일어나는 간단한 운동을 하루에 10번 정도 해보세요. 허벅지 근육 유지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하루 최소 30분 걷기. 10분씩 3번 나눠서 걸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몸은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앉아있는 시간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줄여보시는 거 어때요? 혹시 요즘 계단 오르거나 무거운 물건 들 때 예전보다 힘이 부쩍 빠진 걸 느끼시나요? 그게 바로 근육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정말 빠르게 줄어들어요.
실제로 70대가 되면 근육량 감소 속도가 무려 3배 이상 빨라집니다. 무섭죠? 문제는 이걸 그냥 두면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첫째,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넘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갑자기 일어났을 때 어지럼증이 자주 오는데요. 이걸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해요. 이게 반복되면 낙상 위험이 엄청 커집니다. 둘째, 당 조절이 어려워져 당뇨 위험이 커집니다. 근육은 혈당을 소모하는 중요한 장기거든요. 근육이 적으면 혈당도 잘 안 떨어집니다. 셋째, 면역력 약화와 허리 통증 증가. 근육이 줄어들면 뼈나 관절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기 때문에 쉽게 통증이 생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있어요. 단 일주일만 침대에 누워 지내도 다리 근육이 최대 10% 줄어들 수 있다고 해요. 상상해 보세요. 일주일 만에 10년치 근육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30분마다 2에서 3분씩 가볍게 움직이세요. 방 한 바퀴 돌거나 스트레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근력 운동을 생활화하세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루 10번씩 3번 또는 벽을 짚고 발뒤꿈치 들기 같은 간단한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하루 30분 걷기 아침 저녁 스트레칭. 걷기는 근육 유지에 가장 좋은 습관이고 스트레칭은 유연성을 유지해 줍니다. 여러분, 근육은 한번 줄어들면 되찾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해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동작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물 몇 잔 드셨어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한 잔? 두 잔? 아니면 아예 안 드신 분도 계시죠? 사실 나이가 들수록 갈증 신호가 약해져서 물 마시는 걸 자주 잊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건강에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의 약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물은 단순히 갈증 해소를 넘어서 몸의 모든 세포와 장기가 제대로 작동하게 도와주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럼 물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피부가 거칠어지고 주름이 늘어납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피부 속에 수분이 없으면 효과가 없어요. 둘째, 혈액이 끈적해져서 심장이 무리합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오르거나 혈관 질환 위험이 커지죠. 셋째, 노폐물 배출이 잘 안 되어 신장에 부담이 생깁니다. 장기적으로는 신장 결석이나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넷째, 변비가 더 심해집니다. 물이 부족하면 장 속 내용물이 딱딱해져서 배변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 6에서 8잔 물 마시기를 목표로 하세요. 많이 한 번에 마시는 것보단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더 좋아요. 둘째, 습관화하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식사 전에 한 컵, 자기 전에 한 컵. 이렇게 정해두면 자연스럽게 챙기게 됩니다. 셋째,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고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오히려 수분을 더 빼내기 때문에 줄이는 게 좋습니다. 넷째, 휴대용 물병 활용.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물병을 두면 훨씬 자주 마시게 됩니다. 소변 색깔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짙은 노란색이라면 이미 탈수 상태일 수 있습니다. 투명하거나 아주 연한 노란색이 가장 이상적인 색입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물 한 잔의 차이가 여러분의 혈액, 장기, 피부, 심지어 기분까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고 계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러 나가는 게 귀찮고 혼자 있는 게 더 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저도 한때는 이제 뭐 새 친구를 만나냐, 그냥 조용히 지내자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위험한 습관이더라고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웃고 식사하고 함께 무언가를 하는 활동 자체가 건강에 큰 영향을 줘요.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더 쉽게 찾아옵니다.
대화가 줄고 웃을 일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라앉게 돼요. 둘째, 식욕 저하와 영양 불균형. 혼자 식사하면 대충 먹게 되고 먹는 양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병에 더 쉽게 걸리게 되죠. 셋째, 기대 수명 감소. 실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은 흡연이나 비만보다 수명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넷째, 치매 위험 증가. 사람과 대화하는 행위는 뇌를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뇌가 점점 느려지고 인지 기능도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하루 한 번은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기.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전화 통화도 좋아요. 둘째, 동네 커뮤니티나 프로그램 참여하기. 문화센터, 복지관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관심 있는 모임에 한 번만 참여해 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고 좋은 인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정기적인 만남 습관 만들기. 예를 들어 매주 월요일에 친구와 점심,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 가족 식사처럼요. 규칙이 있으면 꾸준히 하게 됩니다. 넷째, 자원봉사 참여하기. 다른 사람을 돕는 경험은 내 삶의 의미와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마음까지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만남은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한 최고의 비타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명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는 건 어떠세요? 혹시 최근에 새롭게 배운 게 있으신가요? 새로운 요리 하나, 휴대폰 기능 하나, 아니면 외국어 단어 몇 개라도요.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새 걸 배우냐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생각 자체가 뇌 건강을 위협하는 최악의 습관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뇌도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인지 기능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기억력, 집중력, 사고력 모두 영향을 받아요. 처음엔 약을 챙겨 먹는 걸 잊거나 물건 둔 곳을 헷갈리는 걸로 시작하죠. 그러다 점점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치매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 꾸준히 배우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다고 밝혀졌어요. 또 한 가지, 새로운 걸 배우는 건 단순히 뇌 건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즐거움과 활력과도 직결된 문제예요. 손자에게 새로 배운 요리를 해줬을 때 느끼는 뿌듯함, 처음으로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냈을 때의 감동, 친구들과 취미를 나눴을 때의 웃음, 이런 순간들이 없으면 삶이 단조롭고 무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첫째, 작은 도전부터 시작하세요. 새로운 길로 산책하기, 평소 안 보던 책 읽기, 처음 해보는 요리 도전하기.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뇌에 큰 자극이 됩니다. 둘째, 새로운 취미 만들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요리, 정원 가꾸기 관심 가는 것부터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처음부터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배우는 과정이에요. 셋째, 디지털 기기 활용 배우기. 손자에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아주 좋은 시작이에요. 복지관 프로그램도 활용해 보세요. 카카오톡, 유튜브, 영상통화 이걸 배우면 세상과 연결되는 창이 훨씬 넓어집니다. 넷째, 함께 배우는 기회를 찾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우면 훨씬 더 재미있고 지속할 수 있어요. 복지관, 문화센터, 동호회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세요. 여러분,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90세에 졸업한 할머니도 있고 80대에 외국어를 마스터한 할아버지도 계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내가 오늘은 뭘 새로 배워볼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새로운 단어 하나, 요리 하나, 운동 동작 하나, 이런 작지만 지속적인 도전이 여러분의 뇌를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도 70대의 몸에 40대의 뇌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건강을 위협하는 5가지 습관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오래 앉아 있는 생활. 30분마다 일어나서 가볍게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정말 작지만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근육 감소를 방치하는 생활. 매일 간단한 근력 운동 그리고 걷기와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보세요. 근육은 건강의 뿌리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습관. 하루 6에서 8잔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몸속 순환과 장기 기능이 훨씬 좋아집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생활.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고 취미나 모임에 참여하며 사회적 활동을 이어가세요. 마음과 뇌 모두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는 습관. 작고 쉬운 것부터 하나씩 배워보세요. 뇌는 계속 배우고 써야 젊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 5가지만 고쳐도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물 한 컵 마시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고 가족에게 전화 한 통 걸고 관심 있던 취미를 검색해보고 오늘 저녁엔 새로운 반찬 하나 만들어 보는 것부터. 이렇게 작은 실천이 쌓여서 내일의 나를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꾸실 건가요? 댓글로 꼭 남겨보세요. 서로의 다짐을 나누고 응원하면 훨씬 오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